관심 끌기, 눈에 띄어라, 두드러져라,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신비해 보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라.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자기 가치를 키울 기회도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 평범한 다수 속에 묻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존재감은 순식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대중의 이목이 쏠릴 수 있다면 오히려 공격과 비난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많다. 주목받지 못해 잊히는 것보다는 적대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과거 왕정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오늘날 인터넷과 SNS 시대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것은 타고난 재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이름을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남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옷차림이나 행동습관 혹은 말투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하면 이 특징이 떠오른다 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 옛날 궁정이나 사회, 상류층에 있었던 이들 중에서는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범상치 않은 언행으로 화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 자체를 즐겼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비단 특정 신분층뿐 아니라 모든 직업과 계층에서 유효하다. 직군이 무엇이든 결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자신을 각인시키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무관심 속에 묻히는 것보다 저 사람 요즘 너무 튀더라 라는 말이라도 듣는 편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주목을 끄는 일이라면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라는 말에는 위험도 따르지만 역설적으로 상당한 진실이 담겨있다. 일단 논란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대상에 더욱 열중하여 이야기하고 파고든다. 그 결과 다른 대안이 등장하기 전까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명가나 정치가들도 이 원리를 잘 활용해왔다. 대중의 관심이 곧 후원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통로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어떤 경쟁자가 함께 주목받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오히려 악명을 얻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세간의 이목이 좀처럼 닿지 않는 지위에 있다면 눈에 띄는 인물을 직접 공격하거나 그에 관해 풍자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논란을 계기로 비약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도 있다. 과거 교황을 풍자해 한순간에 떠오른 작가나 하인 출신 시인처럼 약자는 약자답지 않은 도전을 통해 단박에 유명해지기도 했다. 처음 화제를 모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극에 쉽게 익숙해지고 금세 새로운 것을 찾는다. 따라서 한 번 얻은 주목을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한 가지 기법으로 성공을 거뒀다면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람은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라는 인상을 준다. 반면 늘 똑같은 방식으로만 행동하면 대중은 쉽게 실칭을 낸다.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신선함도 없고 독특함도 희미해지면서 이목이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극적인 변화를 주거나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곧 관심이 식을 틈을 주지 않는 전략이다. 세상이 온통 익숙한 것들로 가득 차면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수수께끼나 미지의 세계를 은근히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나 사물은 즉각 눈길을 끈다. 속내를 전부 드러내지 않고 자기 행보에 일정 부분 베일을 씌워놓으면 주변은 자연스레 궁금증을 품는다. 이 신비감은 결코 거창한 퍼포먼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패를 너무 쉽게 보여주기에 조금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바로 이 호기심이 계속되는 한 그 대상에게는 일종의 권위나 우월감이 형성된다. 유명한 사기꾼들도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했다. 의도적으로 이국적이고 괴이한 요소를 덧입어 주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도록 유도했다. 사실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만 해도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법이다. 예술가나 정치가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 대중을 매료시킬 수 있다. 다만 신비로움을 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리면 종국에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거나 정말로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신비감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궁지에 몰렸다면 간단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면 그들은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 불리했던 상황도 반전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신비로운 전략은 적당히 쓰면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 결국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탐색하고 관찰하게 된다. 이것이 곧 주목을 얻는 또 다른 경로가 된다.
한편 너무 튀어서 조직 상층부나 권력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직 자기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입지를 지키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살피면서 어떤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주목받고자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조용히 물러나기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선택 능력이야말로 현명한 전략가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다. 오늘날에는 유튜브나 SNS에서 개인이 직접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커졌다.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실시간 소통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한순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반면 사소한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불명예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 논란을 일으키는 콘텐츠는 단숨에 시선을 끌지만 동시에 거센 비난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방식을 시도하는데 어떻게든 화제가 되는 편이 잊히는 것보다 낫다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여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한 번에 집중 조명을 받았다가도 금세 식어버린 관심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을 선보여야 하며 종종 일정 기간 잠수를 타면서 다음 변신을 준비하기도 한다.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일관적으로만 가면 사람들에게 금세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관심은 강력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불편한 시선과 악평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는 감수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전방위적인 비난과 악플이 쏟아졌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주변 인간관계나 상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논란만 노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낫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되 그것이 자기 성장과 지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곧 아무 영향력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평범함에 파묻혀 잊히느니 차라리 논란과 악명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난과 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목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주목을 끌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거센 파장을 불러올 필요는 없다. 적합한 시점, 적절한 방식, 조절된 수위를 잘 구사해야 한다. 관심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쪽 날은 당신을 빛나게 하지만 다른 쪽 날은 당신을 베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언제 빛나고 언제 물러날지를 안다. 이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다면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흐르지 않고 스스로를 세심하게 연출해 주목을 받되 그것이 결국 자신의 가치와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의 자세가 아닐까. 요약하자면 평범함에 묻혀 무시당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편이 낫고 때로는 악평조차도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윗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과한 논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시대에는 더욱더 관심 쟁탈전이 치열하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또 신비롭게 물러나는 전술도 구사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경제, 관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8가지 방법. 온갖 미디어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 불여성을 이루는 도시의 네온사인, 신장 개업을 알리는 무수한 전단지와 팸플릿. 때로는 보디 페인팅을 하고 때로는 거대한 풍선까지 띄우면서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관심이란 단순히 감정 상태가 아니라 자원이다. 산업 및 경제에 있어 자본, 토지, 노동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심이 부상한 것이다. 21세기 산업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생산 요소로 관심의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 개념을 산업에 활용한 것이 바로 관심의 경제학이다. 관심은 다른 생산 요소들처럼 총량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재화다. 새롭고 더 좋은 관심거리가 나오면 예전의 관심거리는 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도 스팸 메시지와 다를 바 없기에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데이븐 코트는 정보를 우선시하는 능력, 그리고 집중하고 반영하는 능력, 관계없는 정보를 제외하는 역량이 적어도 그것을 획득하는 능력만큼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관심의 경제학을 통해 관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8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변화를 만들어라. 콘텐츠와 형식, 어조, 관여 수준 등에 간단하더라도 변화를 주어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스토리로 고객을 유인하라. 우리가 영화와 소설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출입구를 보여줘라. 관심을 편리하게 그만둘 수 있는 곳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상대방은 안심하고 관심을 쏟을 수 있다. 넷째, 현실성과 선명함을 부여하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의 캐릭터가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선명하고 강렬할수록 사람들을 흡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섯째, 독특한 메시지를 만들어라. 평범한 메시지를 수천 번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단 하나를 보내더라도 독특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관심을 끌기 좋은 주제를 활용하라. 음식, 섹스, 어린이, 건강, 재해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반드시 이런 주제를 다루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를 사용하면 쉽게 관심을 끄는 것은 확실하다. 일곱째,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라. 만약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면 누구든 그 이야기에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이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관심을 흠뻑 기울일 것이다. 여덟째, 적극성에 유의하라. TV와 같은 수동적인 미디어는 표면적인 관심만 끌 뿐이다. 반면 컴퓨터 게임 같은 적극적인 미디어, 즉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는 높은 수준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즉 관심의 경제학의 핵심은 21세기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성공, 그리고 조직의 성공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오느냐, 또 얼마나 자신의 관심을 잘 배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